31번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강화도가 나오고요. 자, 조선 임금이 소유하고 있지만 거처하지 않고 있는 저택의 도서관에는 매우 중요한 서적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것을 수집하였고 기가 되는 대로 프랑스로 보냈다. 로즈 제독이 나오고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이 사건 바로 병인양요죠. 예,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탈취해 갔죠. 자, 이거 관련돼서 옳은 설명. 자, 병인양요에서 우리 조선군이 이제 물리친 두 개의 전투가 있죠. 하나는 양원수가 있고 하나는 한성근이 있습니다. 양원수는 강화도 만이산 쪽에 있는 정족산 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고요. 한성근은 김포 문수산성에서 물리쳤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이 되었다.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이 된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되겠죠. 네. 제물포 조약의 체결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모군란이 되겠죠. 이모군란 때 별기군 일본인 교관이 피살되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이 습격에 당했기 때문에 제물포 조약으로 강요를 해서 배상금과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도굴해서 통상을 위한 압박 도구로 쓰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이죠. 이거는 관련이 없고요. 영국 함도가 거문도를 점령하는 배경은 이게 이른바 그 거문도 사건인데 1885년부터 1887년까지 3년간 불법 점령했는데 그 이유는 갑신정변 이후 조선과 청의 그 간섭 또 일본의 그러한 끊임없는 이제 조선에 대한 접근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선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강대국인 러시아와 이제 접촉을 하는 조로 밀약설이 이제 원인이 돼서 당시 세계에서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이 이런 러시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시계선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이곳 한국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경운궁의 국호를 자 대한제국 선포와 관련된 것이죠. 덕수궁으로 덕수궁이 아니라 이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한 거죠. 대한제국 시기 이게 1897년 10월이죠. 그래서 1897년에서 한일 병합 때까지 요 기간이 바로 대한제국 시기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자, 1899년 대한제국의 헌법적 문서라고 볼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통해서 전제군주제를 표방을 했습니다. 황제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장악을 한 것이죠. 특히 군권과 재정권, 특히 군권 관련돼서는 황제 직속의 원수부 설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장원의 기능을 더 확대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대한제국은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도와 독도가 되겠죠. 그래서 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범륜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해서 함경도 쪽으로 편입을 해서 직접 관리하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독도와 관련돼서는 울릉군으로 이제 편입을 시켜서 정식 우리 관할로 이제 만들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물적 토대를 위해서는 재정을 확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양전사업과 그 다음에 근대적 토지 문건을 이제 발급하는 그러한 작업. 그걸 위해서 지계함을 통해서 근대적 토지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게 됐었죠. 양전사업과 관련돼서는 양지암문을 설립했었죠. 자,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설립한 것은 개항기 때인 1883년입니다. 이때 관립적 성격의 동문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국에서 유통되는 백동화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한국 폐재 개혁에 관한 진여서 바로 이른바 일제에서 이루어진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죠. 1905년부터 1909년 요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근대식 화폐로 이제 백동화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백동화가 이제 그 종류가 이제 등급을 나눈 것이죠. 갑을 병으로 나눠서 제대로 된 갑은 이전 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이전도 아니고 일전, 굉장히 적은 걸로 이제 매입을 해주고 병은 아예 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백동화, 특히 품질 낮은 거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은 이제 쫄딱 망하겠죠. 자, 이것을 누가 주도했느냐? 제1차 한일협약 때 재정고문원 메카타가, 일본인 메가타가 주도를 해서 시행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독립협회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는 1896년 7월에 설립이 돼서 1898년 12월에 정부의 압박에서 해산이 된 것이죠. 그 시대가 아니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 관련 것이죠. 화폐 정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틀렸고,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이 됐다. 은본위제는 1차 갑오개혁 때 1894년 이때 이제 그 은본위제였고요. 이제 그 1901년 1년 또는 1900년부터는 이제 근본위제로 화폐이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공령 사건은 1889년에 있었고요. 방공령은 일본에 의해서 양곡이 너무 많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것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엠피에서 보는 것은 군대 예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승환이 대대장 자결하고 해산을 거부하고 부대원들이 일본과 교전한다. 이게 바로 1907년 7월에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이제 차관 정치와 함께 또 하나가 그 부속 각서로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시기는 마가 되겠네요. 그리고 해산된 이 군인들이 이제 정미의병 요때 고종을 몰아내고 순종을 즉위시키면서 이제 한일 신협약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난 것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밑줄근 나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대표적인 책으로 조선상고선하고 얼굴만 봐도 단재 신채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애국계몽사관으로서 구국의 영웅이라든지 해외의 건국 독립과 관련된 인물들을 소개한 책을 많이 썼죠. 자,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으로 정의했다. 자, 신채화면은 또 하나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의열단의 강령인 조선혁명선을 의열단 대장인 이제 그 김원봉의 요청으로 작성해 주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조선혁명선언 1923년. 여기서 뭘 담고 있느냐? 아나키즘적인 요소가 있는데 민중의 직접혁명을 폭력적 직접혁명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파괴, 요인 암살 이런 것이 담겨져 있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여유당 전성을 간행하고 1934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실학 고전에서 찾는 것이죠. 조선언학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위당 정인보 선생이 중심이 됐죠. 이 사람은 조선의 어를 강조했고요. 신정선은 난가사상으로 유명하죠. 유교 개혁을 주장하는 유교 구신론, 실천적인 양명으로 유교를 개혁하자. 신채호생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민족주의 역사학자, 국혼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백암 박은식 선생이 되겠고요. 조선사 편수회, 일제가 설립한 이 조선사 편수회,
이거 이건 뭐 식민사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죠. 이 조선사 편찬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그 최남선 선생과 그 다음에 실중제의 사가로도 유명한 이병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식은 아니고 촉탁 형식으로 여기 편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조선 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한 사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격해서 이것은 사회경제사관인 백남은 선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역사신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차 운행 중 사망사고 발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그 전차가 언제 개통이 됐느냐 이제 근대 문물 수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1899년부터 이게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운행을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899년 이후의 사실을 옳은 것인데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한 거, 자 일본의 조사 시찰단, 그 다음에 청해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이러한 이제 새로 이제 수교라든지 이렇게 할 때 해외 문물을 이제 보고 접할 수 있도록 사신을 많이 파견하죠. 보빙사는 1883년이 되겠습니다. 조미수옥 통상조약 그 이듬해인 것이죠.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러일 전쟁 중 기자로 왔던 베델에 의해서 창간이 됐죠. 1904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만이 되겠고요.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로 올렸다. 이게 1881년입니다. 요가라는 것이 조선 책략을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1880년 갖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위정척사 운동으로 이제 영남 만인소를 통해서 비판을 했죠. 별기군이 창설이 됐다. 이것도 역시 개항기인 1881년에 있었던 일이죠. 통리기무함은 역시 개항 이후 1880년 12월부터 개화 정책을 총대하는 기구로서 그래서 개화 정책 관련해서 꼭 알아둘 것이 통리기무함은, 그 다음에 신식군대 별기군, 그 다음에 구식군대 이영정리, 그 다음에 조사시켰단 영선사, 보빙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밑줄근 이 시기에 시행된 경제정책, 일제정책으로 오는 것은 선생님이 사배를 한 달 하고 교도를 올려나가 보셨습니까? 자, 선생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닌다. 제복대검. 이게 바로 일제 야만적인 1910년대 무단 통치기 또는 헌병경찰 통치기라고 보죠. 요 시기의 모습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3.1운동 이전에 식민지 사회현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단 통치 1910년대 이때의 일제 경제정책 철저한 한국의 자원 수탈의 목적이 있고 한국의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토지조사 사업과 또 하나는 허가제로 통해서 한국인의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한 것, 회사령을 이제 시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사령이 1910년에 요 사이까지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애국반. 자, 애국반, 뭐, 무슨, 애국조회, 뭐, 이런 군사문화, 뭐, 애국조회, 뭐, 주번, 이런 거 있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예전 다니신 분들. 반상회. 이런 게 전시 통제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 민족 말살기라고 그러죠. 보통 전시체제는 중일전쟁 이후라고 보면 되겠고요. 1937년 이후. 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1925년인데, 이제 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 탄압하기 위한 것이죠. 독립운동가도 당연히 곁들였고요. 자, 미국 공출제. 역시 민족 말살기. 그러니까 이제 민족 말살기 때 이제 경제정책을 총동원 체제라고 그러죠. 인적 물적 수사를 위해서. 이게 총동원령이 1938년에 선포가 됐고, 1940년대에 들어서면은 미국 쌀, 곡식, 공출, 강제로 대가성 없이 뜯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금속 공출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국가총동원법, 1938년 4월에 공포한 것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거꾸로 읽어야 돼요. 뭐 자스가리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죠. 자, 이 물산 장려 운동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데, 뭐 조선 조만식 선생들과 관련된 조선 물산 장려회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단체가 있냐면, 우리가 지은 거, 자작이라고 그러죠. 자작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거 쓰자는 거진가, 물산 장려회 토산 짜갖고 들어가죠. 토산애용 부인회 뭐 등등등등.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1920년대에 있었어요. 자,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식민지식이니까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되겠죠. 통감부 탄압으로 중단이 된 것은 이제 국채보상운동이었어요. 대한제국이 진 빚을 국민의 성금으로 갚자.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기성회, 역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한성은행이라는 이제 대한천일은행, 이렇게 그 은행이 대한제국 전후로 해서 뭐 1896년 조선은행을 시작해서 1897년 한성 대한천일 등 이런 것이 설립되는 계기. 이거는 이제 민족자본인데, 민족은행인데 다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조선시대이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당적 경제정부를 만든 것은 1920년대 최대의 노동쟁이, 바로 원산 총파업과 관련된 것이죠. 1929년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호가장 전투, 이렇게 됐어요. 태양산 호가장 전투, 타이양산 나오죠. 이쪽과 관련된 우리 항일 무장 조직은 이제 흔히 뭐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김원봉이 설립한 우한에서 설립을 했었죠. 그게 1938년 10월인데, 이 부대에서 대다수가 화북지대, 그 소극적인 직접적인 무장투쟁보다는 뒤에서 후원하는 이러한 성격의 조선의용대에 중국 국민당의 어떤 보조적 역할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직접 일본과 교전하는 그쪽 전선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북지대. 이들이 여기 태양산, 중국 예난 근처에 있는 중국 공산당, 이들과 같이 보조를 나란히 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연도가 바로 1941년에 했던 부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중국 운에서 창설된 한인 무장부대, 이게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죠. 일본은 화북으로 이동하여 화북지대를 결성했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이게 좀 3점짜리예요. 이거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를 마치 그 별도의 이런 성격으로 이제 뭐 서술한 선생님도 교수들도 있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뭐 군과 대라고 볼 때 대가 좀 더 규모가 작은 것뿐이고, 조선의용군이라는 것은 좀 더 규모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본대, 김원봉과 본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고, 대다수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서 조선의용군으로서 1942년 7월 당시 그 연안에 이제 그 한국인들 사회주의자들로 이제 구성이 된 민족 단체가 있죠. 그게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 있습니다. 그 산하 군사 조직으로 개편이 됐는데, 형식상으로는 조선 독립 산하 군사 조직이지만 중국 공산군인 팔로군과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 편제로 되어 있는 부대이죠.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아니 조선의용 화북제대, 그러니까 조선의용군은 항일 무장투쟁을 하다가 이제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는 어디로 누가 싸우게 되냐면은 이제 국공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중국 국민당 토벌 이런 거 관련돼 있다가 6.25 직전에 대거 이제 북한으로 오게 되면서 북한 인민군의
예, 주된 부대가 됩니다. 근간이 되는 것이죠. 약 45%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자,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인데, 근데 이것을 뭐 조선 의용대, 뭐 조선 의용군 이렇게 뭐 분리해서 보든 안 보든 간에 풀 수는 있어요. 가장 비슷한 것이, 자, 어떤 것이냐면, 그렇다면, 만약 이것을 조선 의용대로 봐서, 그러면, 이 조선 의용대 김원봉과 본대는 한국 광복군으로 편입이 되죠. 한국 광복군 일지대로. 이게 1942년 5월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들 부대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군과 연계한 국내직무장, 이건 한국 광복군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볼 때 한국 광복군을 순수하게 물어본 문제니까, 묻는 선지니까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요거는 조선 의용대의 화북지대가 나중에 조선 의용군으로 확대 개편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4번이라는 거 있고, 나머지는 다 부관해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것은 여러 연합부대겠지만 그 주된 것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되겠죠. 1920년 6월. 양세봉 GER에 활동한 것은 1930년대 남만주 1930년대 남만주 살려던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한중연합작전이 당시 특징인데, 중국 의용군과 결합을 해서 영릉과 흥경선 전투에서 활약을 했죠.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내밀고 자유시로 이동했다. 자, 1920년 이제 간도 참변이 이제 있게 되자, 여러 독립군들은 만주에서의 그런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교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소련에서 우리 조선의 무장 투쟁을 지원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믿고서. 그러기서 여러 독립군 부대를 묶어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고 서희를 이제 총재로 해서 넘어갔는데, 결국 자유시 참변으로 결국 이 대한 독립군단 여러 부대들은 박살이 나게 됩니다. 서일은 그 책임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이것은 뭐뭐 소속 최영식이 관동군 사령관을 처단하게 만재 활동하는 김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구가 일제 요인들을 제거하게 만든 거, 한인 애국단이 있죠. 예. 보통 이제 한인 애국단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최용식이란 뭐 새로운 인물 한번 내긴 했는데, 뭐 본질은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찾으면 되겠죠. 예, 정답은 3번이고,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천황에게, 윤봉길은 중국 상해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특히 이봉창은 미수의 실패로 끝났지만 윤봉길은 당시 현지 사령관 실학화 대장 등을 척살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됐고, 중일전쟁 반발 이후에 조직됐다. 중일전쟁이 1937년이죠. 1931년에 나왔어요. 안 되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게 1932년에, 이거는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이 개인적인 어떤 뭐 이쪽에 보면 이제 뭐 폭탄 투척 이런 의거죠. 이거로는 한계가 있다. 좀 더 조직적인 항일 군사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당시 이제 국공합작에 의해서 황포 군사 군관학교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장 투쟁을 위해서는 강력한 뚜렷한 이념이 있는 그러한 혁명 이념을 가진 간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원봉과 윤세주 등 대다수 단원들이 황포 군관학교에 입구한 다음에 우리도 그러한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1932년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의열단에 관련된 것이고, 대전자령, 동경성, 쌍성보, 사도하자 이런 것은 1930년대 초 북만주 쪽에서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중국 호러군과 연합을 해서 승리를 했죠. 일자 조작관 100억인 사건 1911년에 해체된 것은 비밀 결사 형식의 항일 조직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